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게임을 애청해 주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요, 지금 최근에 중국의 외교부장으로 있던 친강이라고 한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지금 안 보이죠. 해임이 되고 직전 외교부장을 했었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다시 외교부장 직책에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왜 이와 같은 친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전랑 외교의 아주 대명사였죠. 전랑 외교라고 하는 것은 싸움 전자에다 랑자가 일이랑자, 늑대 랑자가 되겠는데, 이 무례하고 예의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언어를 마구마구 배설해내던 그 자가 바로 친강이라는 중국의 외교부장이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가 그 직전에는 워싱턴에 파견이 되어서 주미 중국 대사의 직함까지 갖고 활동했던 그런 자였는데, 이 자가 지금 사라진 배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 혓끝과 손끝, 그리고 한 끝이 더 있는데, 이 끄트머리를 잘못 사용했던 그 업보가 이 친강한테도 닥친 것 같습니다. 즉 여자를 본처를 내버려 두고 또 딴 여자를 건드리고 또 그 사이에서 애도 낳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작게는 그 집안이 망하게 되고 크게 보면은 국가나 조직이 망가지게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현대사에 있어서 그 여성 관계가 지저분해서 망가지는 그런 개족보들의 경우를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집구석에서 많이들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요, 제가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위직 관리가 되고자 하면요, 첫 번째, 자신의 지갑 안에 돈은 쓰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담배나 술은 선물 주는 것만 받아서 써야지, 그 담배나 술을 돈 주고 사서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고위직 관리가 될 수 있는 조건에서 위배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부인, 자기 색시를 얘기하죠. 여자는 집에 고이 모셔놓고 절대로 내 물건에 손대면 안 되고, 반드시 여자도 바깥에서 남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중국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좀 웃음을 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강이라는 비교적 젊은 자가 지금 중국 외교부장에 전격적으로 발탁됐던 것도 참 획기적인 사안이었는데 전격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왕이 전 외교부 부장이었던 자가 다시 취임을 하였습니다. 이 왕이란 자는 얼마나 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자냐 하면, 그래도 문재인이가 못난 건 사실이지만 그 문재인의 그 등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마치 집에 종놈 대하듯이 아니면 후배 대하듯이 그렇게 한 그 자가 바로 왕이었는데, 다시 왕이가 외교부장으로 돌아온 거죠.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체면을 숭상하고 중시하는 중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입수되는 첩보에 따르면 지난 6월 달에 이재명이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싱하이밍 앞에서 마치 발정난 푸들 모양 머리를 조아리는 행동을 하고, 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대한민국을 마치 속국 종의 나라를 대하듯이 아주 무례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장장 15분이나 되는 연설문을
이재명이 앞에다 두고 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가 아무런 반응도 내지 못하고 다소곳하게 앉아서 경청하는 그런 용렬하고 비겁한 장면을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는 분명하게 지금 기억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반중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당황한 상황에서 싱하이밍이라는 저 버르장머리 없는 대사 녀석을 당장에 갈아치울 수는 없고 한국 내에서 반중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이것을 문제 삼아서 친강 외교부장을 여성 편력과 함께 다잡아서 지금 실각을 시켰다, 해임을 시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요 쌍괴라 그럽니다. 쌍이란 얘기는 겹, 두 개란 쌍둥이 할 때 그 쌍자고요. 그 다음에 괴는 궤도, 열차의 그 철로, 이걸 우리가 보통 궤도라 하죠. 그래서 이 쌍괴 사건에 걸리게 되면요, 이건 주로 당기율검사위원회라는 곳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또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검열하고 조사할 때 이 쌍괴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쌍괴는요 말 그대로 평행하게 달리는 두 개의 궤도에서 이 사람을 놓고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쌍괴에 걸리게 되면은요 일단 몸이 부자유스러운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어떤 특정된 지역에 갇히게 되고, 자 거기서 정말로 위아래 구분 없는 조사와 수사를 받아서 거기서 그 부정부패나 잘못이 확인되는 순간에는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비교적 공산당이 취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그 사정 조직이다, 혹은 사정 검열 방법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지금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이 결정된 이후에 내부적인 파벌 싸움이 지금 아주 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시진핑 황제의 천하태평 부대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안에서의 반중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매우 경악을 했고, 이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중 폭증하고 있는 이 점을 문제 삼아서 친강 외교부 장관을 해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친강이라고 하는 중국 외교부 부장, 우리로 말하면 장관이죠. 이 친강을 해임시키고 또 한국 사회 내에서 반중 여론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킨 그 1등 공신이 어디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의힘보다는 조직력도 작고 국고 보조금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 자유민주당에서 한 신문 광고였다고 우리가 결론을 미리 내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철딱선이 없는 이재명이가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을 만났던 날은 지난 6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위 경관 6월 13일 조선일보의 35면 사설면의 하단 부분과 또 문화일보 31면 사설 하단면에 또 크리스찬 투데이에선 1면 하단에 이재명은 중국 대사를 청나라 조선 총독 위안스카이로, 즉 원세계로 모시는가, 치욕이다, 즉각 사퇴하라, 이러한 문구의 신문 광고를 게재한 바 있었습니다. 문구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언론사의 광고 스케줄이 대부분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신문 광고의 지면을 잡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이재명과 싱하이밍의 주접떨던 장면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광고가 게재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교적 신속하게 즉각적인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투데이에서는 전국 6만여 개의 교회와 30만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국내 개신교회 등 이 개신교회에 등록된 기독교 신자 수를 보건대 대략 1000만에서 1500만 명이 된다라고 우리가 추산해 볼 때 조선일보 신문 광고보다도 오히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게재한 광고가 훨씬 많은 폭발적인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큰 효과를 보게 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친중, 친북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자유민주당의 크리스찬 투데이의 신문 광고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양심을 깨우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조선일보의 광고는 국내 보수층들을 움직이게 하였고 문화일보 광고는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문화일보는 국내 유일의 석간신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팀들은 반드시 보아야만 하는 신문, 안 볼 수가 없는 신문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좌파 직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좌파 쪽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좌파들은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서 북조선에는 우리 동포라고 인식을 하면서 또 우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좌파들 가운데서도요, 중국에서 대해서만큼은 중국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윤석열 정권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있는 좌파들 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그냥 지지를 포기하고 중도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민주당이 시의적절한 이러한 반중 신문 광고를 통해서 전 국민이 중국 공산당의 음흉한 술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게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그런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이 신문 광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각성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자유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흡수, 침탈하고자 한 중국 공산당 외교부 장관의 목을 잘라버린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사설면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원전 핵 폐수를 마셔라. 우리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마시겠다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또 현수막 500장 이상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주시, 전라북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대구, 경북, 경남, 거제 등 지역에 붙이게 하였습니다. 이 현수막을 붙일 때마다 성찬경 TV 등 보수 유튜버 채널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반중 여론과 반 이재명, 반 더불어민주당 여론이 확산되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현수막들을 이재명의 인천 계양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마다 모두 붙였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강원도 전역의 해수욕장과 전국 주요 회센터 등 앞에도 대량으로 붙이게 하였습니다. 전국의 기차역,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관광서, 지역 언론사 앞에서 이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후쿠시마 괴담을 또 퍼뜨려
평양의 지령을 받아 충실히 이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모두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 유튜브에 방송된 바 있었습니다. 즉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선동, 거짓말의 이 광란이 그 불씨가 꺼져버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좌파 매체 기자들도 그 자리에 가면 또 그 더러운 기사를 써야 하는데 전 국민들께서 가짜 뉴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기사를 받아쓰기 시작하면 언론사가 가짜 뉴스 생산 공장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각 언론사 역시 문을 닫을 것을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언론사의 데스크 혹은 편집부에서 기자들을 못 가게 막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민노총 산하의 노조에 속해 있던 언론사들조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이재명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에서 참패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이가 검찰에 언제 구속될지 궁금해하면서도 검찰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이런 역설적인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는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얘기죠. 법원에서 이렇게 또 재판 기일과 관련해서 또 거짓으로 점철을 하고 또 거짓 공판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거짓을 범한 범죄인들은 결국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또 양치기 소년의 이미지가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국회가 종료되는 8월 초에 이재명을 구속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을 검찰이 정말 결단을 갖고 결기를 갖고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유민주당의 신문 광고와 전국에 내다 걸은 현수막이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에 대한 불을 완전하게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또 평택에서 좌파 단체들 2만여 명들이 와서 평택 미군 함프리스 기지를 23km나 되는 그 기지를 둘러싸고 인간띠 잇기 행사를 벌인다고 하자 자유민주당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둘레에 현수막 80여 장을 붙였습니다. 이것 또한 보수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면서 좌파들의 길을 선제적으로 제압을 했고 7월 27일 당일 행사장인 평택 험프리스 기지 주변에서는 대략 200명에서 300여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한 이재명 지지자 혹은 문바들 이러한 정신 나간 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300명이 모였다고 하니 그 모양새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제적으로 적의 예봉을 꺾어서 분질러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유민주당 당원들과 공안검사 출신이 고영주 대표가 적들의 사기를 모두 사전에 제압, 꺾어버렸습니다. 또 자유민주당이 보도자료를 국회 출입기자 600여 명의 휴대폰과 이메일 앞으로 전송을 해서 기자들이 함부로 좌파 측에 편드는 기사들을 편향되게 작성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문구가 아래와 같은데 참 기가 막히게 작성을 잘했습니다. 미 철수 평화협정은 한국 평택 경제폭망, 철수 선동 이재명 그 딸들 북한 중국 하수인 그 딸들은 개딸을 순화시켜서 한 표현이었습니다. 또 다른 현수막은 이렇습니다. 평택에 미군원이 삼성 반도체 왔다. 한국 평택 경제만 망치는 종북 이재명과 그 딸들. 이 현수막에 힘을 얻은
전국의 애국 보수들이 평택에 집결하였고 약 3만에서 5만여 명 정도 모인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우파 집회 참가자들을 매우 반기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이제 평택 시민들이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에 오게 되니 삼성 반도체도 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돈벼락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좌파들 말대로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경제와 평택 경제가 박살난다고 망해버린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용산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떠나게 되면서 미군으로 붐비고 넘쳐났었던 이태원 거리에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고 거리가 텅 빈 거리가 되었습니다. 빈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는 등 상권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반면에 평택 지역의 경제는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미군 기지 옆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 미군 기지 옆인 평택에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있고 오산 미 공군 기지 인근에는 용인시의 삼성에서 300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반도체 공장을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오산의 미군 공군기지 옆인 이천에 역시 SK 반도체 공장이 있으며 신규로 공장을 추가 건설하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한국 업체들입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는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 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기지 옆에 삼성과 SK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도 역시 직접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중앙당의 당직자가 5명도 채 안 되는 초미니 정당인 자유민주당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정당인 자유민주당에서 현수막 정치, 신문 광고 정치를 하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망국의 위기에서 구해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당의 신문 광고가 촉매제가 되어서 반중 여론이 폭발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고 그 결과 중국 외교부 장관 친강의 모가지까지 날려버리게 되었으니 자유민주당이 엄청난 실적과 성과를 거양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발악을 할 때마다 백기사로 나타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고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의 대선배이자 검찰청의 대선배이신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인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 새끼들이 되어버린 천박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자유민주당의 국민 여론을 모두 바꿔버리니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 사진을 올리면서 개 주접을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수준이 국민의힘의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5명도 안 되는 자유민주당 사무처 직원들이 밤새워서 신문 광고 문구와 현수막 문구를 짜내고 자유민주당 당원들이 전국을 돌면서 현수막을 붙이는 등 활동을 하게 되자 망국의 길로 들어가고 있던 대한민국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전현직 정치인들 가운데 왜 자유민주당처럼 활약을 못하느냐고 물어보면 국민의힘 당 내부에는 돈이 없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수백억 원 이상을 받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당인데 그러한 국민의힘에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의 전현직 정치인들의 하는 말이
당 사무처의 직원들이 돈을 안 쓴다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자기들 배를 불리는 데에만 돈을 쓰고 현수막은 건다든지 신문 광고를 낸다든지 이러한 정치 활동에는 쓸 돈이 없다란 이야기가 됩니다. 즉 김기현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 브리핑을 하거나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 되겠는데 그런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 혈세로 급여만 받아 챙기는 기생충과 다를 바가 없는 국민의힘당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하지도 않으면서 회사에서 붙어 있겠다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그 결과는 해고가 되고 굶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일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는 국민의 혈세로 그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급여를 주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 오냐 오냐 하면서 봐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 세력은 국민의힘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일 잘하고 유능하고 애국심이 투철한 자유민주당으로 갈아타서 자유민주당을 원내 제1당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내년도 총선에서 자유민주당 소속의 후보자들이 자기 지역구로 나올까봐 덜덜 떨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아예 정치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자유민주당이 신문 광고를 내고 현수막을 걸고 나라를 살린 실적이 이미 자유민주당이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십시오. 거기에 다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당 후보들을 자기 지역구에서 만나게 되면 보수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외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벌써 두려워하고 국민의힘 소속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졸장부스럽습니까? 그래서 요즘 서울에서는 내년도 총선 출마자들이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를 만나고자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를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선수를 잡고 지금 고영주 대표랑 만나서 이미 자기의 그 입지를 확보하게 된 그런 사례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협성회보 주필이셨고 매일신문을 창간한 언론사 대표였습니다. 따라서 언론사 기자 출신 여러분들 가운데 정치에 출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 주요 언론사의 정치부 기자들이나 또 다른 기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자유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제2의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인 이승만이 건국한 나라에서 언론인 출신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자유민주당의 옷을 입고 정치인으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기쁜 일들이 많이 생산되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곳에서는 언론사 기자들, 이런 출신 배경을 가진 분들이 정치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오히려 자유민주당에서는 매우 용이하다고 합니다. 전국의 언론사 여러분들도 쓸데없이 국민의힘 앞에 줄 서고 바보짓 하지 마시고 자유민주당으로 오셔서 내년도 국회 제1당으로 자유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당당하게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